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조국 펀드는 권력형 범죄인 것 같다. 참여연대는 증거를 갖고 있다 하고 김경률이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또 폭로를 해버리죠. 이게 무슨 사태냐 하면은 이 김경률이라는 친구는 말이죠.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도 되면은 장관급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두 축이 있죠. 제야단체들. 참여연대하고 민변 출신을 갖다가 좀 대거 기용했죠. 그죠? 다 의공이 됐죠. 그러면은 집행위원장 정도 되면은 장관급으로 충분히 발탁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함부로 볼 인물이 아니죠. 공인회계사고. 그리고 삼성을 그렇게 50분 이상 공격을 하고 삼성 재배 대체를 주도했으니까 논리가 탄탄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비판과 비난 능력은 아주 중출합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친구가 이제 튀어나온 게 뭐냐 하면은 도저히 조기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양심의 끄리낌이 너무 강하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용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이란 친구도 궤변을 더하는 진중권이도 386의 민낯이 드러났고 386이 기득권이 되었다. 이 386과 그를 따르던 2030들이 패닉에 빠져 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버리죠. 물론 진중권을 갖다가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얘가 언제나 자기 세력의 반대 세력만 비난하는 친구니까 자신도 이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양심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꾸 나와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무대뽀로 그냥 자기들 진영을 쉴드 치고 자기들 진영에다가 조그만 디스하면은 그냥 막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공작가. 그죠? 그리고 궤변에 무한대를 갖다가 무한대의 궤변을 갖고 나는 유시민. 그렇죠. 하다 못해 이제 문 대통령의 아들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얘네 진영에서 자체가 자충우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를 마감하는 한 세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우파는 똘똘 뭉쳐야 돼요. 우공당 어쩌고 한국당 어쩌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은 없고 일단 한번 뭉치시고 일단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 서로 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김경률이가 이게 저는 솔직히 제 친구들은 참여연대 들어간 애들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거의 없어요. 참여연대 들어간 애들이. 근데 제야 시민단체 하는 애들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말을 들어봐도 요새 애들 자체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조국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조국이 지금은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권이지만은 저 인간적인 삶의 형태를 봤는데 우리가 저렇게까지 살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애들끼리도 좀 분분한가 봐요. 내 나이 이상 애들은 무조건 조국을 반대하고 한 90%는 전 후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 겸 후배, 나보다 몇 살 어린 애들을. 자, 이 김경률이가 말을 한 걸 보면 말이죠. 나와 같은 회계사와 경제학 교수님, 경제학 박사님들과 수일에 걸쳐서 밤잠을 안 자고 분석해봤다. 그런데 조국은 장관 부적격자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걸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참여연대와 이 경제학자, 교수, 박사들이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당했다. 왜? 이게 발표되면은 참여연대 자체도 민낯이 드러나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니까 발표하는 것을 갖다가 묵살당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가 김경률이라는 친구가 우리는 권력 감시기관이다.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했는데도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애들이 갈등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가 조국 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죠. 아무리 참여연대고 아무리 제야 시민단체라도. 그런데 유독 조국 같은 애들만 있는 곳이 어디 있어? 유독 조국 같은 애들만 있는 곳이 있어. 어디? 문재인의 청와대하고 더불당. 거기는 꼭 조국 같은 애들만 있어. 그래 시중에서는 이걸 조국스럽다 하는 말이 유행하죠.
2년 전에는 문재인스럽다, 문재인 같다는 말이 유행하더니 요새는 조국스럽다 하는 말이 유행해. 조국이가 문재인을 뛰어넘고 있어, 지금. 참여연대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딱 아는 딱 아는 애들도 뭐 장하성, 장하성, 탁현민, 박주민, 이재정, 김현철, 이석태.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김수현, 다 참여연대 옆다리, 뒷다리를 다 걸치고 있던 애들이 지금 한 50%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민변 쪽은 법조계나 행정계통으로 싹 차출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참여연대 민변 정부라는 거죠. 일반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참여연대 민변 애들이 대부분 운동권이고, 그리고 더불당 애들은 다 운동권 주사파 애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거지. 한쪽 눈만 바라보고 비판만 하는 애들이, 비판만 하고 정책 제시를 하지 않던 애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비판하고 적폐를 갖다 2년 반 동안 조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와. 자기들한테 비판해 가야죠. 그러니까 비판만 하던 놈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방어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궤변만 쏟아내고 말이지 공격하라 그러는 거야. 비판자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가자면 붕 떠버렸어. 저것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2년 반 동안 통치하고 있던 그 세력 맞나? 저것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맞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아. 원고를 뽑아보니까. 이것도 다 못하겠네요. 12만 원에 꺼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이 조국 사모펀드가 말이죠. 조국 펀드의 핵심은 정경심과 조국이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경심과 관여했다는 건 99% 다 나오고 있어. 물론 이게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돈을 댄 사람이고, 그걸 휘젓고 다른 애가 정경심이야. 그럼 정경심이 아니라 조국이가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모든 일이 조국이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로 벌어졌어. 투자와 투자자금의 회수와 사업 계획이. 그러면 이거 조국하고 조국 펀드라는 것은 조국 일가의 것이야.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좌파나 정청래나 이런 좌파 꼴통들은 말이지. 익성이 우회 상장을 하려다가 들킨 사건이다. 조범동이가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이다. 근데 왜 거기 왜 정경심이만 나와? 거기 왜 정경심이가 모든 돈을 투자하고 회수라고 그래? 한심한 것들 진짜. 이게 이제 김경률이가 말하는 게, 이 조국 사태를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다고 봤다. 사실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권력형 개입 범죄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MBC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버려. 그리고 MBC 그 진행자는 막 막아버려. 그 사실이 근거한 거냐?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진다. 우리는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책임진다. 전문가로서 말이죠. 이거 완전한 이거는 권력형 범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뭐야? 법인 등기부등본, 정자 공시 시스템, 유료화된 신현 정보를 더 깊고 넓게 공부해봤다. 이때까지 자기 지식보다 더 넓게 해봤대. 그래서 자기는 최소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만큼만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집행위원장이 나는, 경제금융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 최고 경제 권력인 삼성을 상대로 20년을 싸웠다. 하나라도 오점이 있게 되면 보수 언론의 숱한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경제금융센터, 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금융센터는 자기 금리를 최하한 집단이고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언론조차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서는 조국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비판이 단 한 줄도 나가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이름으로 나갔을 때 지금 상황에서 회원 탈퇴가 연이어질 것이고 많은 황희 전화가 올 것임을 알기에 조국 사퇴라는 의견을 내지 말되 최소한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금융센터 애들이. 그래야 나중에 우리는 창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당시 냈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자신은 이걸 비판을 하고 조국의 사건을 까버리고 싶은데,
금융센터는 참여연대에서가 막았다. 왜? 참여연대 지지자들이나 참가자들 돈 내, 거기 돈 내. 그 참가자들 돈 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멘붕이 일어날까봐, 멘탈이 붕괴될까봐, 패닉에 빠질까봐 참아 못했다. 근데 이제야 밝힌다. 이러는 거죠. 이거는 김경률 사건은 말이죠. 뭐 MBC PD 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다뤄줘야 돼. 그거 잘 보잖아. 자빨된 문재인 지지자들 그거 잘 보잖아. 들어보면 요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안 봐, 나는. 옛날엔 봤는데, 그것도 10여 년, 수십 년 전에 봤어. 요새는 안 봐, 그런 거. 하도 곡해가 많고 오해가 많고 말이지, 지들 편만 들어. 이게 말이죠, 이 김경률이라는 애가 계속해서 비판을 가했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지난달 29일 때도 강했고, 지난달 9일에도 가했고, 또 지난달 24일에도 가했고, 조국을 비판하는 애들이 살살 나왔었어. 근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제가 말했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급이면 뭐다? 장관급이야, 문재인 하에서는 장관급이라니까요. 파워가 있다고. 이런 게 발표가 안 됐어요, 언론에. 그러다 며칠 전에 이제 팍 터졌어. 그 동영상을 찍었더니 3분도 안 돼가지고 광고 금지가 되더라고. 이거는 무시무시한 조직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참여연대 이 사태라는 것이 지금 참여연대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게 속속 일어나요.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갖다가 감행하고 재판까지 갈 때까지 장관을 시키겠다 그러잖아. 그죠? 재판 대부분까지 상고할 때까지.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뉘앙스죠. 그래 조국이도 재판까지 가보겠다는 거 아니야. 어제 말했잖아.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나 이거죠. 그죠? 아니 재판을 다니면서 우리 일반인도 재판 한번 받아봤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대단한 애들이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깡이야. 깡다구가 너무 센 애들이. 그래서 국정을 하겠대. 그리고 검찰개혁을 하겠대. 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하면서도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그걸 하면서도 검찰개혁을 하겠대. 근데 얘가 언제까지 하느냐? 몇 개월 안 하겠대.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면 내년 총선에 집어넣겠대, 조국이를.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겠대. It's okay. 대통령 나오라 이거지. 한번 부닥쳐보고 싹 썰어버리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